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산업용 IoT 실무 응용 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4주차 강의는 머신 비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3장 머신 비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3장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야 실습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향후 1, 2주 안에 등교가 재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때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실습을 진행을 안 하면 이 수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습 장비를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가 촬영이나 자가 촬영을 이용을 해서 혹은 도보로 학교에 등교가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오셔서 네, 어, 반출 서류를 작성하시고 해당 실습 키트를 수령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향후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등교가 불가능해서 방문 수령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택배를 이용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택배를 보내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하나 키트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막 1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파손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해서 수업 자체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날 잡아서 직접 몇몇 분들한테는 댁으로 가져다 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장비를 사놓고 여러분들이 활용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실습 키트만을 그냥 제공을 해주었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품들도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실습 부품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들을 또 별도로 또 한번 수령을 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제공을 해드리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부품들을 최대한 준비를 해서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나가고 그러면 4, 5, 6장 기본적으로 이론과 PC만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 3, 4주 이내에 다 종료가 될 것 같고 4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PC에서 실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게 우선 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최대한 맞는 부품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기본적인 부품은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와 4, 새로 나온 4, 그 다음에 그 이전에 3나 2 이거 하나가 더 갈 것 같고요. 아두이노는 우노랑 메가 2560 이렇게 제공이 되고 관련된 부품들 들어갈 거고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과 기타 카메라 그리고 펜틸트 줌이 되는 CCTV 카메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카메라 장치들과 모터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음성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조금 더 큰 형태의 자동차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큰 LED 매트릭스라든지 혹은 조명을 꾸밀 수 있는 라인 LED라든지 한 10m짜리 라인 LED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단독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샤오미 배터리 같은 것들도 다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주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수강 정정 기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양해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그 주 매주의 진도를 진행을 하시고 숙제를 진행을 하셔야,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10일 날 아마 중간고사 이전 범위들의 마감이 5월 10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말부터 5월 달에는 강의 지원 시스템이 또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미루다 그때 몰아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또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7주차 되는 분량을 1, 2주 안에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한 과목도 불가능한데 여러분들 최소한 4, 5과목은 될 테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부터라도 바로바로 학습을 진행하시고 과제를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습 과제를 전달해 드리고, 어 오프라인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시간 강의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실습 조교랑 제가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보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잠깐 전화가 온 관계로 끊어서 갔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렇게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진행사항 체크를 하고 프로젝트를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도 대면 강의가 개설이 안 되면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시연하는 형태로, 네,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기말고사가 없고 프로젝트 발표가 되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저랑 같이 논문을 쓴다거나 혹은 전시회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프로젝트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팀으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개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굳이 나는 팀으로 진행하겠다 하면은 2명이서 한 팀 정도까지는 네, 허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개발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도 이래도 뭐 수업을 잘 안 들으시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강의 초입에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그냥 따라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과목의 목표는 실습과 프로젝트가 목표지 암기나 어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이건 뭐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가져다 쓰자,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다, 이걸 가져다 쓰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수업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분 현재 상황에서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는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진행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C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학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만을 보고 그 노력의 결과만큼, 네, 아무리 못해도 B제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고 개인 프로젝트를 성실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3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선 머신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 그래서 컴퓨터에서 영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이러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IoT 기기에서 카메라를 이용을 하거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CCTV에서 뭐 사람을 판독한다거나 얼굴을 인식해서 문이 열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머신 비전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머신 비전의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머신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오픈CV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CV를 이미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목 체제에서는 지금 요 과목 산업용 IoT 실무응용이랑 품질 제어를 위한 컴퓨터 비전, 이 컴퓨터 비전이 오픈CV를 다루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목이 시각화잖아요. 얘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 과목에서 IoT를 배우고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영상을 처리하는 부분은 그 컴퓨터 비전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것들은 시각화 쪽에서 다루는,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과목의 구성을 잘 활용하셔서 요 과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여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IoT 프로젝트 실무에서 보다 나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포트폴리오에 작성할 만한 괜찮은 프로젝트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B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CB 라이브러리를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픈C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오픈CV를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픈CV,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CV에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오픈CV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든 리눅스든 라즈베리 파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간단한 오픈CV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모듈을 달러 볼 건데, 여러분들이 랩탑을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랩탑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집에 데스크탑 밖에 없다, 근데 나는 웹카메라가 없어서 연결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에 그 프로그램을 깔고 여러분들의 PC에도 그 프로그램을 깔면 USB로 연결을 하거나 같은 와이파이에 물리는 경우에는 얘를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오픈CV 라이브러리에서 카메라 모듈에 접근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 비전을 위한 패턴 인식 방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 카메라를 해서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사물을 얘가 인식하도록, 특정 사물이 올 때만 OK가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비전 시스템에서 화면에 특정 물체가 나타나면 해당 물체의 사각형을 그리고 계속 쫓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IoT 머신 비전 만들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있어야지만 실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추후에 실습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우선 6주차 강의까지 끝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K무크에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머신 비전 관련된 강의 컨텐츠가 있어서 그 해당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한 2, 3주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강의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뭐 걔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걔도 같은 요 교재로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IoT 기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저한테 오픈
채팅방 오픈톡방에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쪽지로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없으면 저도 이 상황이 되게 난감해요. 여러분들 당황스럽겠지만 교수들은 지금 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생각보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녹화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의 자료에 있는 오타 하나 때문에 강의를 다시 녹화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또 녹화가 끝난 다음에 편집을 해야 되고, 방금 전에도 제가 녹화 도중에 전화가 와서 끊고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편집을 통해서 또 붙여줘야 되는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올리는 작업, 올리는데 또 1, 2분 만에 안 되죠. 뭐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링크 연결하는 작업. 이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과목을 진행하는데 2시간 강의하는데 한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3, 4시간이 걸렸다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교수들은 한 3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6시간 정도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제가 강의 촬영을 5개씩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2, 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수들도 지금 당황스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쉽게 하려면은 그냥 강의실 가서 평소대로 강의하면서 녹화를 뜨고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면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요.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세요. 나는 실시간이 훨씬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녹화 강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3, 4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출석률이 제로라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몰아서 강의를 듣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 돼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우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머신 비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즉 컴퓨터가 어떠한 사물, 물체를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머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흔히 컴퓨터 비전, 줄여서 C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 전공 뭐해? 그러면 나 CV해 이러면 컴퓨터 비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 CV를 위한 DL해 이러면은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을 해. 그래서 딥러닝을, 영상을 처리하는 딥러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 CV 이런 거, 그래픽스, 그다음에 뭐 ML, 머신러닝, AI, 인공지능, DL, 딥러닝, 그다음에 시스템 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OS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일 테고요.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연구를 하는데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안면 인식 통해서 송금을 한다거나 잠금 해제를 한다거나 하는 거 다 컴퓨터 비전이고요. 카메라가 CCTV가 녹화를 하고 있지 않다가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녹화를 하는, 상시 녹화를 하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출몰했을 때에만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다 머신 비전 중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비전에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 패턴 인식하는 거,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 딥러닝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 이미지 처리를 통한 컴퓨터 비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서 어떠한 영상을 받으면 얘를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뭐 좌우 반전을 한다거나, 너무 어둡게 나왔으면 밝게 보정을 한다거나, 너무 밝으면 어둡게 보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어콰이어링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쓴다거나 하이 패스 필터를 쓴다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가우시안 필터를 쓴다거나 뭐 모폴로지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네, 프로세싱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세싱을 돼서 이제 좀 더 깔끔한 어떠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패턴 인식이나 네,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얘는 특징점 도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징들,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둥구스름하고 뭔가 위에 털이 있더라. 그러면 요거 비슷한 그림들은 다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는 사람이고 얘는 고릴라고 얘는 강아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안면 인식으로 카메라를 해제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인증 절차, 인증이라고 해야 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네, 인증은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주로 부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사용자를 확인하는 절차 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네, 패턴 인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모든 알고리즘들을 이 과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안면 인식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뭐다? 이 알고리즘을 그냥 가져다 써라. 뭘 할 때는 얘를 써라. 뭘 할 때는 얘를 써라 라는 형식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 알고리즘들을 공부하고 더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최대한 이미 갖춰진 것들을 최대한 가져다 쓰고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양을 줄여야지만 한 학기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CV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CV 라이브러리는요, 오픈 컴퓨터 비전의 약자고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성된 코드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소스코드 수정도 가능하고 필요한 것들만 잘라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C 언어나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파이썬용, 자바용, C용 뭐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C 언어로 작성된 걸 바인딩으로 래핑을 해서 자바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NDK라고 부르죠. 네. 아니 JNI라고 부르죠. 그런 JNI로 되어 있는 그런 바인딩도 제공을 하고 있고 파이썬용 바인딩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식 사이트는 네, www.opencv.org입니다. 여기에 윈도우즈용, 리눅스용, 맥용, 안드로이드용, iOS용 뭐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OS를 지원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인스톨 하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까지도 물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 오픈CV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apt-get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필요로 한 빌드 에센셜이랑 git이랑 cmake, 그 다음에 패키지 config,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gtk를 우선 인스톨 하신 다음에 파이썬 2.7 dev와 파이썬 3 dev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CV를 위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하나하나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PEG 관련 라이브러리나 TIFF 관련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제스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PNG 관련 PNG 확장자를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이 뒤에 dev가 붙은 애들은 개발용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얘게 뭐였더라? 오디오 비디오 코덱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AVI 포맷 동영상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케일 영상의 스케일링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V41 dev 간 다음에 XVID 관련된 코어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G포트란도 설치를 할 겁니다. G포트란을 2번 설치하네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아틀라스 베이스 dev도 설치를 할 겁니다.
얘네들을 다 설치를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다 있어야지 오픈CV를 컴파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픈CV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예, 이동을 한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네. 오픈CV를 git에서 이제 github에서 클론을 떠옵니다. 오픈CV git에서 클론을 떠와서 네, 두 개의 모든 소스 코드를 클론을 떠한 다음에 네, 컨트리뷰션까지 다 받은 다음에 가상 환경인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를 활용을 해서 네, 버추얼 엔바이러먼트 래퍼를 설치하고 네,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도 설치를 한 다음에 네, 캐시, PIP의 캐시를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배시 프로파일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네, 요 환경 밸류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B 관련 네, 가상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 그 상황에서 네, 점하고 워크온 CB 하면 이제 이때부터 CB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터미널 안에서 또 추가로 필요한 넘파일 이미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CB용 가상 환경 안에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 안에 들어와서 넘파일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파일을 만들고 네, CMake를 통해서 실제 빌드를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 라즈베리파이나 리눅스에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컴파일하고 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make-j4 한 다음에 make 인스톨해서 여러분들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CV 바인딩 설정을 하는데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바인딩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CV가 제대로 설치되었으면 워크온 CV하고 파이썬하고 임포트 CV 하면 CV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v. 언더바 버전 언더바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뜰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방금 전까지는 라즈베리파이의 설치 방법인데 리눅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윈도우에 오픈CV를 설치하는 방법에서는 네, 여러분들 cmd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윈도우즈 10에 있는 파워쉘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파워쉘이 훨씬 더 좀 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파워쉘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파워쉘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쉽게 오픈CV를 다 인스톨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받아서 컴파일해서 빌드업 한 다음에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파이썬하고 import cv 한 다음에 cv2.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오픈CV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실습을 윈도우즈에서 진행을 하시면 추후에 라즈베리파이에서 또 한 번 진행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라즈베리에서 뭔가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8줄짜리 이렇게 소스 코드를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과제 게시판에 제공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오픈CV가 설치됐고 파이썬에서도 구동이 잘 되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오픈CV 프로그램 만들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 띄웠던 이미지에서 원을 찾아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circle.png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circle hue transfor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사용을 하면 네, 이제 여기 안에서 뭐 circle hue transform이라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원의 공식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지름 R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원의 중심 좌표가 A, B일 때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제가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소스코드 지금 28라인짜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서클 휴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코드 안에 있는 원들을 찾아서 여기 원 하나, 여기 원 둘, 원 셋, 원 4개를 찾아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대로 하신 다음에 되면 그 다음에 바꿔보시면 돼요.
동전으로도 해보시고 집에 가지고 있는 동전들 사진 찍어서 한번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시고 원이 있는 모든 것들 사진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상 동작하는구나. 그럼 얘 잘 적용하면은 사람의 얼굴 형태도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수업의 말미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들만 처리를 하면 IoT 장치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화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반의 카메라 모듈들이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에는 기본적으로 CSI 인터페이스 기반의 카메라 모듈이 있고 파이캠 버전 2나 노아이알캠 V2 얘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니까 야간에도 CCTV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를 통해서 CSI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면 이제 CSI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CSI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에 카메라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이렇게 CSI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두 개 다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CSI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셔서 Enable 카메라 여기에서 Enable 해주시면 되고요. 6번의 요 항목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반의 카메라 모듈들, USB도 사용하실 수 있고,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USB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실 텐데, 이런 USB 캠이 없으신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신 비전을 위한 패턴 인식 중에 아주 간단한 패턴 인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패턴 인식은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담긴 물체를 기계가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파울 비올라와 마이클 존스가 발표한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 Cascade of Simple Feature에서 나온 기법을 사용을 할 텐데 보통 비올라 존스 기법 혹은 하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하 캐스케이드 기법을 통해서 에이다 부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하 캐스케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해볼 텐데 이런 공식이 나오지만 그냥 눈으로 보시고 대충 이렇구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비올라 존스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비올라 존스 기법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캐스케이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디텍팅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사람의 얼굴을 찾겠죠? 사람의 얼굴을 찾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인지만 확인하면 안면 인식되는 IoT 장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해당 소스 코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얼굴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소스 코드 얼마 안 돼요. 23라인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만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IoT 비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픽시 CMU 캠 센서랑 픽시용 펜틸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건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존재를 해서 얘네들을 설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습 장비를 수령한 다음에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할 거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듈을 활용하는 IoT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픽시몬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픽시 바인딩을 한 다음에 루트 이외의 사용자들도 USB를 통해서 픽시에 접근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해주는 부분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조립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을 하셔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등록한 물체를 이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요 부분을 실습을 할 때 데모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픽시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시그니처를 하나 등록을 한 다음에 얘를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없이도 얘를 이용하실 수 있고, 얘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소스 코드 분해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활용하는 IoT 장치를 통해서 쫓아다니는 CCTV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그니처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등록해 놓은 시그니처가 따로 있다면 걔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실습에 필요한 동영상들을 제가 사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들을 좀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시간이 허락하면 그 부분을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습을 3개 진행하시면 돼요. 오픈CV 세팅하신 다음에 간단한 오픈CV 프로그램 만들기 진행하셔서 원 체크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카메라 영상에서 패턴 인식,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그거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 쫓아가는 거 요거 만들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일들은 과제 게시판에 함께 올려두었으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